매일 인공 눈물만 넣으면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안구건조증은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하셨다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만 쏙쏙 담은 건강 정보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젊었을 때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정말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 책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아팠어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치료법을 다 시도해 봤어요. 찐득찐득한 안연고부터 시작해서 누전 폐쇄술까지 당시에 나와 있던 모든 처치를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완전히 나을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의외로 안구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다른 증상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염증으로 봅니다. 안구건조증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의 수분과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물을 만드는 재료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마치 요리할 때 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야 맛있는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눈물도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어야 제대로 된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눈물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안쪽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층이 있고 가운데에는 수분층,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에 비유해 보면 1층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점액층, 2층은 실제 눈물인 수분층, 3층은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층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3층에 있는 기름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속눈썹 라인에 있는 기름샘에 염증이 생기거나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몸의 수분을 말리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를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워요. 또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루에 최소 6-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잘 안 드시거나 간헐적 단식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채소 위주로만 드시고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시면 눈물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안구건조증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의외로 당근보다 달걀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달걀을 하루에 3개 정도씩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의 건강한 기름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영양소가 필요한데 달걀, 특히 노른자에 이런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만 많이 마신다고 눈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눈물은 어느 정도의 짠맛이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짭짤한 맛이 있는 국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역국이나 북엇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일부 분들은 소금물을 직접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건 농도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니까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에 좋은 차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눈에 열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쿠카차나 카모마일 차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페퍼민트 차도 좋습니다. 본인이 마셔보시고 눈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도 있어요. 밀가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일부 연구에서 몸에 염증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입도 마르고 관절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매운 음식의 경우에는 몸이 너무 차가운 분들에게는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에 열을 올려서 건조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약물들도 있어요. 이뇨제나 다이어트 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은 몸의 수분을 말리는 작용을 합니다.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콧물을 말리는 약은 눈물도 함께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드시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죠. 이제 눈을 혹사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속눈썹 라인에 있는 기름샘이 한 번씩 짜지면서 기름이 나와야 하는데 대충 감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대충 감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눈을 감을 때는 정말 꼭 끝까지 감고 떠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꼭 감고 뜨면 눈물이 한번 돌아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눈을 깜빡인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나 책을 보실 때는 일시간에 10분 정도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의 수분과 영양소가 회복됩니다. 밤샘 근무를 하거나 밤을 새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경험 해보셨죠? 매일매일 사용하는 눈물도 자는 동안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을 적게 주무시면 필요한 눈물과 수분이 부족해져서 안구건조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여성분들은 눈화장을 깨끗이 지우셔야 하고 세안할 때 보통 눈을 꽉 감고 비누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름샘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드름 관리와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비누 거품을 잘 내서 속눈썹 라인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자주 해보세요.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셨다가 기름이 부드러워졌을 때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기름샘이 뚫리면서 건강한 기름층이 만들어져요. 눈 주변 마사지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지와 중지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안구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눈 주변 뼈를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눈썹 뼈, 코앞 쪽까지 동그랗게 진동을 주면서 탁탁탁 두드려 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눈물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안구건조증의 의외의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눈만 건조한 게 안구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눈이 자꾸 감기거나 눈 떨림이 있는 분들도 안구건조증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또 두통이나 불면증, 불안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만 보면 졸음이 오거나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것도 안구건조증 증상 중 하나예요.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물막이 안구 표면을 매끈한 렌즈처럼 감싸줘야 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TV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실 때 처음부터 뿌옇게 보였는지 아니면 시청하다 보니까 뿌얘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후자라면 안구건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안구건조증인데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외출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눈물 때문에 화장이 번지는 경우 말이에요. 이는 건조하니까 작은 바람이나 먼지에도 자극을 심하게 받아서 보상적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겁니다. 인공 눈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얼굴 건조할 때 스킨로션 많이 바른다고 내성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인공 눈물도 계속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인공 눈물을 넣을 때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겨울에 얼굴이 터진 상태에서 로션을 바르면 따가운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눈이 이미 상처가 많이 생긴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없으니까 따서 바로 쓰고 버리시고 한번 넣으면 45분 정도 효과가 지속되니까 횟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공 눈물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구건조증은 절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맑고 촉촉한 눈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시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